안녕하세요. 실적 체크 중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주식에 대한 방송을 하나, 올릴까 해서, 그런데 사실 오늘 올리려고 했던 그런 종목은 아니고, 지난주에, 올렸어야 되는데, 방송을 찍었던 거를, 다 지웠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음,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들 뭐 주식을 하시는 분이면은 다 아시겠지만 뭐 지난 한 달간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어떤 종목을 이야기했더라도 뭐 그렇게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뭐 제 방송을 듣고 뭐 주식을 뭐 이렇게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사지는 않더라도 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주면은 보는 입장에서도 좋은데 제가 솔직히 종목에 대한 방송을 하고 나서 이게 요즘 같은 장세에 올라갈 수 있을까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했습니다. 못 올라갈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뭐,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하락이 끝나고, 다시 이제 상승, 으로 가겠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기보다도 그것도 사실 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많은 시간 동안, 코스피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한번 기대를 좀 그래도 해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지금 코스피 일봉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이게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봐야 될지, 그거를 사실 저도, 이렇게 감이 정확하게 안 오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다른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뭔가 조금씩은 그래도 이렇게 꿈틀대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관심 목록으로 올려놓은 종목들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올려볼까 해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종목명은 좀 그렇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관심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일부 보유한 종목들도 있고 이게 금요일 장 마감 시세거든요. 참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파트론입니다. 좋다, 추천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이고, 요거는 파트론. 네, 공통점이 있어요. SK텔레콤, 이 봉차트로 본다면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방송을 제가 할 종목이니까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아, 뭐 천천히 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봐야죠 이제 이제 봐야죠. 봐야 됩니다.
종목은 네, 오늘 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이면은 99.99999%가 는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LG전자에 대해 가지고 그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식을 이제 하는데 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배우지 않고 어떤 지식이 없이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항상 하면서 종목을 고르는 그런 그 타입이 아니신 분들, 뭐 그런 분들 포함해서 뭐 이래저래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의외의 그 대답을 좀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LG전자가 그 삼성전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LG전자를 삼성전자하고 비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비교를 한다? 저는 좀 놀라웠어요. 근데 물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 30 몇 년 전? 그때는 뭐 삼성전자 이렇게 별 마크 3개 있고요. 그 LG도 그때 그 럭키금성하고 그 전인가요? 하여튼 뭐 럭키금성 뭐 그랬을 때 금성이었었죠. 지금 이제 그 럭키금성으로 바뀐 이후에 그 이니셜을 따서 LG전자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금성이었습니다. 이제 금성상가? 금성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거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뭘 뭐 파헤치고 볼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삼성물산을 매수를 하거나 삼성물산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어떤 삼성물산만의 그 뭐랄까요 실적을 가지고 삼성물산을 평가하고 그거를 매수를 한다? 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게 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LG전자도 그렇습니다. 이 냉장고, 세탁기, 뭐 TV 뭐 이런 거만 팔아가지고 뭐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물론 백색 가전이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로는. 현재로는 30%인가요? 아니 70%? 근데 이 LG전자가 어쨌든 전자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그 사업을 먹거리를 또 많이 이제 그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뭐 방송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냥 한번 LG전자를 한번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이는구나. 몰랐네. 어쨌든 그래서 한번 그냥 보기로 했고요. 자, 시가총액이 14조입니다. 14조. 그 삼성전자는 한 300조 넘나요? 그렇죠. 1위가 삼성전자고 2위부터 10위까지의 업체들을 다 더해도 삼성전자를 못 따라갑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좀, 참, 그렇죠. 예. 그 삼성전자가 진짜 뭐 먹여 살린다고 해야 되나요? 예. 시가총액이 코스피 19위예요. 예. 삼성하고 그렇게, 예. 그 근처에서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LG전자는. 예. 그러면은, PER은 10.40배인데 이거는 이제 작년 걸로 본 거고요. 예, 추정 PER이 이제 9.60. 제가 생각할 땐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BR은 0.77. 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LG전자라는 종목을 요것만 본다고 했을 때 뭐 그렇게 뭔가가 딱 좋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한번 보시면은 뭐 매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꾸준히 조금씩 뭐 올라가고는 있고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또 그렇게 그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순이익률이 안 좋아요. 순이익률이. 솔직히 0.29% 수익을 내려면은 뭐하러 장사하겠어요. 빼 빠지게.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요즘 같은 경우는 2% 3% 이상씩 나올 텐데 뭐하러 장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순이익률이 조금 높아져야 됩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얼마 전에는 그 휴대폰 사업을 접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나아졌는지 어쨌든 뭐 그리고 그 한 가지 그래도 배당금은 줍니다. 배당금은 주는데 사실상 시가 배당으로 해서도 1%도 안 돼요. 이게 참 그 주주들 일반 주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이제 그 뭐 아직 주주는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봤을 때 시가 배당률이 좀 너무 작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순이익률이 요거밖에 안 나오고 하니까. 근데 ROE는 또 그래도 올해 9.15% 정도 생각한다면은 글쎄요. 뭐 내년에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하고 본다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 그 LG전자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그냥 일단은 이건 그래도 알아가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그러냐면은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좀 보기가 그렇죠. 저는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잘 건들지는 않는데 보시면은 LG전자가 지분을 무려 40%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그리고 또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LG 이노텍 역시 LG전자가 40%를 넘게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순이익도 뭐 이렇게 조금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기는 해도 뭐 ROE가 그래도 뭐 한 30% 정도 대 나오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삼성물산을 그 삼성물산의 그 매출이나 순이익을 보고 그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 부분입니다.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주사격으로 거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 한번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선택과 집중 LG 체질 개선 방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은 AI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등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예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우리가 봤지만 LG전자가 그 애플카 때문에 한번 폭락한 적이 있죠. 근데 죄송합니다. 어디 가니? 근데 그거를 애플카만 보고 LG전자를 애플카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애매해요. 방송에 준비가 안 돼 있네. 한 가지 예로 제가 한 5년 전? 5, 6년 전인가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율주행차가, 곧, 나온다, 이렇게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니, 벌써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미디어에서 그냥 떠드는 얘기 듣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럼 나오면 사실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라고 그러긴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는데, 애플카는 언제 나올까요? 그리고 나온다고 해서 LG전자의 그 매출이 훅 튀어오를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주가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이제 실적 체크. 이제 또 이제 연말 결산이 들어가니까 좀 좋은 종목들 잘 찾아보시고 이제 이거는 이제 LG전자 애플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지표인데 어쨌든 좀 좋은 종목을 좀 찾아보시고요. 좀 그래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래도 그리고 꾸준히 주고 있는 그런 회사를 종목을 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LG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렇게 많은 배당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회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 골라보시고요. 차트를 한번 볼까 하는데, 제가 이 차트를, 요렇게, 요렇게 봐야, 이 차트를 제가 그대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방송대로 저 혼자, 떠들어 보자면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차트상으로는 제가 또 참,
눈길이 가게끔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 검정선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고요. 그리고 이 빨간 거는 기관입니다. 기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래전부터, 아니 예전부터 이거를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보면은 차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주가가, 거의 20만원대 가기 시작했죠. 20만원대 가기 시작했는데, 20만원대 갔을 때가 2021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급매도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팔면서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그거를 누가 받았냐? 개인이 받았어요. 요 파란 선 있죠? 요거. 요 개인이에요. 개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기관도 외국인과 같이 외국인처럼의 급매도는 아니지만은 외국인과 같이 야금야금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 같이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대로.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다시 시간을 좀 땡겨가지고 와서 보면은요, 어떻게 됐죠? 기관이, 아니, 개인이, 요거를 지금 팔고 있어요, 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 누적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미세하나마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면서, 요 꼬리 윗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죠. 요 끝 부분, 꼬리 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죠. 꼬리 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요게, 요렇게는, 그래도, 가지 않을, 요렇게는 아니더라도, 요렇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긴 기간을 보는 거예요. 아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예. 그리고, 봉을 보자면은, 물론 오실레이터도 좋은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그냥 차트니까. 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누적 매물대에서 누적 매물대에서 이 처음에 한번 받쳐줬는데 그 이후에 요 근래에 주가가 지수와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주가가 이 누적 매물대 밑으로 떨구어 놨는데 이게 지금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한 번쯤은 의심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요걸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 누적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 두 개가 생겼단 말이죠. 장대 양봉 두 개가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이 봉을 안착을 시켰습니다. 요 위에서 또 그리고 장대 장기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곧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장기 이동평균선과 이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이 선 위에 이 봉이 있으면서 이거를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를 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는 한 번 정도
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LG전자가 물론 그 LG 뭐 그 백색 가전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꽤 많이 또 손을 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뚜렷한 뭔가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고 소진이 조금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이거 LG전자를 오늘 한번 예, 골라와 봤고요. 제가 요거는 그 지난주에 사실 참 좀 방송을 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 방송을 못 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아, 이 LG전자의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투자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 영향이요. 지수 네. 영향.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이번 주 보면은 지수랑 좀 동향이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약세 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전 바닥 이게 이걸 좀 거꾸로 이렇게 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좀 이렇게 좀 여쭤보고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예전에 보니까 그 2020년도에 이렇게 한 10도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 매출은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당기 순이익이 많이 올라간 해가 있었거든요. 보이시죠? 한번. 영업이익률이 그때 당시에 이게 매출은 주식 그래도 뭐 한 담당자 10% 20% 이상 감소했는데 LG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직통 전화 담당자 프로대가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뭐 이거 제가 뭐 같이 이렇게 올랐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그런가요? 분들 마음을 다 왜냐면 표현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많은 걸 알고 싶고 좀 뭐 궁금하다 제가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보고 있는 게 좀 잘못된 여기로 그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후 6시입니다. 죄송합니다. 15년도가 왔어요. 왜냐면 그 코로나 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 펜트업 수요가 뭐 발생해가지고 그때 가전 대비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매출 올라가면서 이제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률이 개선됐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간이 좀 흐르기는 했는데 제가 당시에 듣기로는 이거를 이렇게 다른 데에 매각한 게 아니고 휴대폰 부분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뭐 제가 뭐 그렇게 다 뭐 어떻게 알겠어요? 물어봐야지 알겠죠. 잘 모릅니다, 저도. 근데 뭐 이렇게 그 주담이 이야기는 해줬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지.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런 거는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익 모델 같은 경우도 여러 방면으로 좀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몇만 건이 하고 있어서 유지하고 생산 라인 경우는 내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일단 그냥 종료를 했다라고 하고 그 라인을 대신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가전이나 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공장 자체가 어셈블리 라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시프트가 가능해서 좀 하자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왜냐면 가전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계속 이렇게 성장을 했었고 최근에도 매출은 일단 TV는 조금 부진하긴 해서 가전은 성장 모멘텀이 계속 확보하고 그렇죠. 아, 예, 좋았죠. 네, 그래서 이제 캐퍼시티를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인전을 하나로 궁극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 휴대폰 사업 후에 아주 네. 뭐 이렇게 그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보니 좀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 예, 라인 전환이라 네. 아마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걸로. 아, 그래요? 저 특허 사업을 이제 저희가 중간에 펌식했어요. 작년 올해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쪽으로도 좀 저희 사업 포트폴리오 사업과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수익이나 아니면 생산 면에서 봤을 때 거의 네. 그러면은 백색가전 쪽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 비중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LG전자 온리 왜냐면 저희가 이노텍에 대한 설명은 그쪽 IR 있으니까 안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LG전자 이노텍 제휴 부분에서 40%가 넘게 가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네네. 또 TV까지 합치면 뭐 60% 후반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매출 비중은 70%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 요즘에 그거는 그냥 제가 그 개인적인 그 사심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요즘에 뭐만 좀 하면은 다들 뭐 그 자율주행 뭐 차니 뭐 전기차니 뭐 이런 걸 만들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하죠. 내연기관이 있을 때는 그러질 못했는데 요즘에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자기네도 뭐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LG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혹시 뭐 그런 뭐 생각이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런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유는 좀 명확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공급사 입장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 제품을 그러니까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경쟁사가 돼버리면 네네네. 저희가 사업 확장하는데 조금 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TSMC는 이제 그냥 공급사 입장 포지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네네. 많이 가져가는 거고 이제 뭐 좀 우리나라 회사들은 좀뭐 설계도 하고 같이 하니까 네네네. 경쟁에 있어서 마켓시어가 그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알 수 저희가 포지션을 좀 명확히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완성차 그리고 그 LG 디스플레이 하고의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그뭐 전기전자하고는 저희가 어떻게 그냥 뭐 큰 관계 없이 그냥 따로 봐도 될까요? 관계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게 자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조금 걸리고 그래서 관계가 있는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일단 저희가 지분법 손익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어 한 40% 정도 있었었죠, 가까이? 있을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를. 좀 줄었나요? 예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후반대 가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이제 순익 나오면 거기에 지분율을 곱해서 샤프를 곱해가지고 지분법 손익에 반영을 하거든요. 지분제표상으로 영업이익 단에서는 영향이 없는데 순이익을 갈 때는 이제 계산 과정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분제표상으로 영향이.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저희가 패널을 공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LCD 패널, OLED 패널 공급받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또 구축하고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그 예전에 그 LCD
심의 패널 제가 그 약간 이런 이렇게 그 오해가 기본적인 분석을 하면서 한번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큰 부분 중에 회사인데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손실이 음. 나니까 LG가 그냥 개인들은 이거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휴대폰 부분 같은 경우도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공부 안 하면은 왜 휴대폰 그 기술 이게 따로 노하우 다 그냥 팔아버리지 그 돈 될 텐데 왜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안 팔았을까라고 문제가 이제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같이 경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어떻게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LG 전자만의 어떤 그 순익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의 그 빨간색 그 적자를 좀 이렇게 같이 끌어가는 게 좀 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항상 저 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버벅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쪽 아니, 예전이 아니고, 어렸을 때는 말도 빠르고 또박또박 했는데,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릴 수가 나이를 먹으면서 네, 저희까지 알고 있기는 적합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다 퍼블릭하게 듣는 거니까 네네네. 그때는 이제 뭐 재무 실적 쪽에서 재무가 먼저 접근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이런 것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이거 좀 비교해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제, 뭐, 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은 이제, 전에 읽었던 것보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더 있긴 한데, 그냥 쌀데기 없는 것들에 관련되고, 제가 이 뒤로, 좀 버벅대느라고 시간만 좀 많이 끌어가지고, 오늘은 LG전자에 대해 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간단하게 한번 보고, 주식 담당자 통화 내역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제가 너무 느린 건가요?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또 좋은 종목 하나, 보이면은, 즉시 다시 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